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매 작품마다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는 소설가죠. 소설 기병과 마법사를 출간한 배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우리 2년 만에 그쵸. 미래 네, 과거 시제 이후 2년 만에 또 이렇게 북카페에서 뵙습니다. 네.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엄청 더웠어요. 정말 제가 양산을 쓰고 다니는데, 네. 그래도 양산으로도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어, 오다가 한쪽 귀가 조금 멍해졌는데, 네. 지금은 나아졌어요. 여기 좀 시원해가지고. 그쵸. 그쵸. 아니, 이 북카페에 또 주로 여름에 책을 많이 내시기도 하시는 것 같고, 북카페에 또 오실 때가 항상 여름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좀 여름이 많았던 것 같았는데, 이번 여름이 정말 그러네요. 체감하기로도 너무 다르죠.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네. 큰일이네요. 제가 배명훈 작가님 그 북카페로 오시는 길에 너무 뜨거운 길 위에서 지치실까봐 그래도 약간 EBS 북카페 오시면 냉동시켜 드릴게요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약간 냉동됐나요? 네, 좀 되고 에어컨. 있어요. 아, 네. 냉동이 지금 되고 있고. 네. 오후 2시가 되면 이제 다시 또 해동될 시간. 네, 네. 1시간 동안 급냉했다가 네, 해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병과 마법사 가지고 북카페에 오셨는데 우리 카페인 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많은 카페인님들이 지난번에 그 북가배 이렇게 했었던 차카타파의 열망으로 네, 가지고 얘기했던 것도 막 기억하시면서 또 여전히 김태효님은 계속 지금 북가배라고 하고 계시고요. 네, 네, 많은 카페인님들 오늘 사연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병과 마법사의 북카페 에디션을 제가 카페인 분들께 1부 때 미리 좀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세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서혜진 님이 소설 안에 1021, 1021이라는 그 숫자가 등장하잖아요. 그게 적힌 깃발 어떨까요? 하셨고, 하승성님은 창과 마법 지팡이를 X자 형태로 교차해서 그려주세요. 라고 하셨고, 지금 많은 후보가 있어요. 네. 5150 쓰시는 카페이님, 책 제목에 마법사가 들어가니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요술봉 그림 어떨까 추천해봐요. 네. 네. 이름 잘 그릴 어때요? 수 있을까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하신 그림처럼 나올지 잘 모르겠네요. 이 중에 혹시 지금 그릴 법하다 싶은 게 있었나요? 지금 세 분의 의견을 지금 드렸는데. 요술봉이 제일 쉬워 보이긴 하는데, 아, 요술봉이 나오던가, 소설에? 소설하고는 느낌이 다른데, 네, 북카페에서 오늘만 탄생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네, 결정하셔야 되겠죠. 네, 작가님이 네, 소설을 관통하는 이미지를 그릴 것이냐, 네. 아니면 소설은 전혀 관통하지 않지만 그리기 쉬운 그릴 수 것을 있는 걸 그릴 그리고 것이냐. 싶은 거를 그릴 것이냐. 네, 잠시 후에 음악 듣고 와서 그것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책 기병과 마법사. 저는 이 작품 작가님이 쓰고 있어요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책이 딱 나왔더라고요. 네. 이번 책은 어떤 이야기로 생각하시고 구상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날 판타지 소설이 쓰고 싶었는데, 네. 보통 판타지 소설하면 기사가 나오고, 드래곤이 나오고, 마법사가 나오고, 이렇잖아요. 음, 저 드래곤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서양식 판타지 소설 말고, 네. 동양식, 우리가 익숙한 배경으로 어, 네, 써보고 싶었고, 그걸 하려면은, 기사 부분을 네. 좀 연구를 해야겠다. 음. 왜냐하면 기사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그냥 싸움만 하는 기사가 아니라 네. 귀족이고 자기가 있고 그러면 어, 그게 사회제도고 네, 그거를 잘 쓸 수는 있지만 네. 사실 서양 사람이 쓰는 것보다 잘 쓸 수는 없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걸로 만들려면 네. 그걸 동양적인 배경으로 특히 우리한테 음, 익숙한 배경으로 옮겨야겠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기병 공부를 막 열심히 했는데 기병 공부를 막 열심히라고 하시는데 그 막 열심히를 좀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 막 열심히라는 건 네, 제가 일단 단행본을 찾아봤는데 네. 단행본은 없어서 내가 어, 지원해야 되나 했는데 혹시나 하고 논문을 검색해봤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한반도 지역의 논문, 그러니까 기병에 관한 논문이. 논문이 너무 많았다. 네. 그래서 일단 한 30편 정도를 추렸는데 다 읽을 필요는 없었는데 저 공부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30편 다 읽고 겨울방학 동안 다 읽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막 저 이런 거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막 이야기를 하고 다녀서 아마 어. 그때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 논문을 막 보셨다고 하시면서 신나서 네. 한반도에 이런 게 기록이 있었어요. 네. 우리가 몰랐어요 하면서 맞아요. 계속 기병 얘기를 맞아요. 하셨던 기억이 저도 지난 겨울에 네. 잠시 뵀을 때 있었는데 네. 그 결과물입니다. 그때 네. 한창 빠져 계셨던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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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막 열심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배명훈 작가님께는 일단 논문 30편 정도는 신나서 그럴 필요는 없었지만 네. 읽는 없었어요. 것까지 포함해서인 거죠. 네. 충분한 공부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은 사실 이 기병 이야기를 소설로 담아낸 거, 네. 판타지 형식으로 이렇게 한 시도는 거의 처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양 배경에서 기병을 집어 넣으려면 그 네. 유목민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의 기사 같은 건 그 제도 안에서 귀족이니까 되게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상류층이고 네. 멋있게 나오고 그런 네. 사람인데 우리 같은 농경민족 문화에서 유목민들은 조금 변방에 사는 사람들이고 어, 우리 정체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아니어서 네. 다른 사람들, 우리하고 다른 민족의 정체성을 우리 음. 사회에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문학적으로는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중 정체성을 가진 사람. 이중 정체성. 되니까 되게 문학적으로 재미있는 게 나올 것 같은 포인트여서 네. 요거는 되겠다. 와, 그렇게 생각했죠. 그게 붙들리신 거죠, 그죠? 네, 그죠? 네. 마법사는요, 그러면 마법사임 이제 어떻게 이제 만들 것인가? 마법사는 뭐 따로 고증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네. 마법은 뭐 마법이니까 그 판타지의 기본인데 SF하고 조금 다르게 SF는 어떤 신기한 사건을 등장시키면 네. 그걸 설명을 해야 하거든요. 아, 그 설명하는 게 SF의 재미인데 네. 마법은 그냥 마법이 등장하면 와 하는 그 순간이에요. 작가와 독자 사이에 어떤 그런 합의가 있어요. 이렇게 아, 멋있는 장면이 나왔어. 그러면 네. 와 하는 와, 뭐 고증이니 뭐니 이런 것이 필요한 네. 것이 아니고 할 수도 없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매번 쓰시는 작품마다 사실은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작품도 쓰고 나서 딱 책으로 나오는 거, 딱 탈고하고 나서 책으로 딱 나왔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너무 좋죠. 제가 여기서도 말한 것 같은데 음. 저는 제 소설 너무 좋거든요. 제가 쓰고 나서 수줍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한 것 네. 같아서 보통은 쓰고 나서 교정지 보고 할 때 조금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오, 부끄럽다. 뭐 그런 갑자기? 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게 이제 나는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바람직한 태도로 보이는데 네. 저는 교정지 보면서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진짜요? 감동적인데 와. 이번에도 또 그랬어요. 와, 아니 이런 배명훈 작가님의 모습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랬어요. 네,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 교정지를 볼 때는 내가 쓴 거지만 질린다 혹은 부끄럽다 하시는 작가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배명훈 작가님은 이번에 편집자님도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읽어가지고 이게 다듬어야 되는 네. 부분을 빠뜨리고 막 넘어가지고 저도 넘어가고 그냥 독자 모드로 막 읽고 그랬어요. 진짜 신나는 교정 과정이었네요. 네, 그렇죠. 네. 질주하듯이. 사실 독자로서도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이 표지부터가 범상치 않다라는 것을 딱 전달을 해주기도 해요. 표지 딱 받으시고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그 최지수 작가님의 그 표지인데 네. 그 제 책에 6권 정도를 작업을 해주셨어요. 음, 그러니까 영어판 3권 포함해서 와. 이번에 6편째인데 너무 좋죠. 일단 뭔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이런저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화려하고 그렇죠. 그리고 작가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서사적인 그림이에요. 그 마치 그 중세 성당에 가면 네, 글을 못 읽는 신자들을 위해서 그림으로 다 표현한 것 그쵸. 같은 느낌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읽고 나서 찾아보면은 책 내용들이 많이 보이는 들어가 것 있고 같아요. 그리고 처음 그냥 표지 봤을 때도 이 표지 읽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그 힘들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즐겼다는 거죠. 네. 표지를 천천히 무슨 얘기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보게 만드는 네. 그런
어떤 표지이기도 합니다. 6권이나 함께 호흡한 작가의 그림이어서 네. 더 훨씬 더 그렇겠구나 싶기도 했었고요. 저는 이 배경 자체가 어찌 보면 정말 영토 확장의 느낌까지 막 주니까 더 신나는 게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소설 속이지만 네. 이 공간 설정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 일단은 저희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골라오실 때도 마음이 지난번 미래 과거 시제 가지고 오셨을 때랑은 또 조금 달랐겠네요. 아, 책이 네. 책이 기병과 마법사고. 이번에 조금 웅장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웅장한 느낌으로 네. 선곡을 하신 거군요. 네. 첫 번째 곡은 뭘로 들어볼까요? 첫 번째 곡은 그 왕좌의 게임이라는 드라마의 오프닝 곡으로 어, 골라봤습니다. 네. 이 좋아하시는 드라마인가요? 네, 물론 좋아하는 음, 드라마고 이 오프닝 할 때 요즘 드라마하고 다르게 옛날 드라마는 이게 좀 길어요. 네. 오프닝이 길고 그리고 등장 인물들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 지도를 보여주면서 세계가 어떻게 오, 펼쳐져 있는지 영상이 같이 펼쳐지거든요. 웅장하네요. 굉장히 인상적이죠. 네, 그 그렇죠. 느낌으로 골라봤습니다. 좋습니다. 왕좌의 게임 OST 오프닝 라민 자와디의 음악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북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소설 기병과 마법사를 출간한 배명훈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태윤님, 작가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하시면서 저도 또 사러 가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나왔습니다. 여하정님, 배명훈 작가님, 저는 제 소설 너무 좋거든요. 하시는데 왜 이리 귀여우세요? 이 더위에 오랜만에 웃네요. 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할 때 조금 부끄러워요. 늘 말하고 다니긴 하는데. 네. 부끄럽지만 말씀 안 하실 생각은 없잖아요. 네. 계속 미실 거죠? 네.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계속 기대할 거예요. 7906 쓰시는 카페이님, 손선정님인데요. 독특한 소재네요. 기대하며 들어봅니다. 하셨고, 류수련님, 표지가 웅장하네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번 기회에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을 거예요. 우리 지금 밖에 계신 꿀떡 PD님이시거든요. 지금 네. 별명이. 네. 꿀떡 PD님이 이 쫙 이제 따라 읽고 여기 보면은 그 지도 같은 그 어떤 안내도 같은 그림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뒤에 있잖아요. 네. 작가의 말에 이제 네. 편집자에게 어떻게 이것들을 배치하고 만들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몇 개 그렸다라고 하는 게 뒤에 있는데 왜 그걸 뒤에 뒀냐고. 그러게요. 저 편집자님 듣고 계실 텐데 저는 항상 한 20년째 도표를 넣어달라고 네. 편집자분들한테 계속 어, 이야기를 하는데 네. 들어가는 적이 별로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좀 추측을 해봤는데 음, 이게 소설이니까 네. 이게 글로 표현을 하는 게 그쵸, 더 그쵸. 중요하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어떤 편집자분들도 어떤 신념 때문에 절대로 안 돼요 이런 건 아닌데 음, 항상 고민을 하다가 빠지게 음, 되는데 그게 음. 20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뭔지도 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도 글로 이렇게 따라 읽으면서 제가 막 이렇게 글로 읽는다고 막 머릿속에 쫙쫙 정리될 정도로 막 이렇게 면민하게 읽을 수 있는 독자는 저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따라 읽으면서 너무 신났고 네. 뒤에 가서 그 어떤 지도 안내도 같은 걸 딱 보게 됐을 때 그때 또 느껴지는 새로움이 있어서 뒤에 배치가 맞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배명훈 작가님의 소설에는 그렇게 도표라든지 안내도 지도 같은 것이 들어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거대한 세계가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세계를 좋아하시는 거죠. 그렇죠. 작가님이. 그리고 일상적이지 않은 공간을 다루는데 음. 특히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간에 조금 약하세요. 지리 쪽에 좀 약하고 길 못 진짜요? 찾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고. 저 길 잘 찾는데. 네, 네. 드무신 것 같아요. 네. 길 엄청 못 찾는 분들도 많기도 하고. 그래요? 네, 공간 어. 개념에 조금 약해서 음. 특히나 제가 SF의 공간 같은 거는 네. 그 우주에 떠 있는 도시 이런 거는 뭐 음.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인공 중력을 만드는 공간 이런 거를 이해를 너무 힘들어하세요.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각자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는 거죠, 사실은. 네, 네. 근데 그것도 괜찮은 거잖아요. 네,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그걸 만약에 구현을 했을 때 전혀 다 똑같은 텍스트를 봐도 전혀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지만 네, 그것이 또 독자의 네. 재미 아닐까 싶기도 그래서 해서. 제가 가끔은 그 공간에 대한 설명을 막 써놓고 네. 그 단서를 달아놔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이거 모른다, 이 사실을 모른다.
그거는 독자 여러분도 뭐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네. 넘어가시면 된다. 아. 이렇게 설명해요. 좋습니다. 이 책의 소설의 배경 얘기 살짝 해볼게요. 중세 한반도와 중앙아시아의 초원 어딘가. 그러니까 일단 우리 한반도 위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토 확장이 맞잖아요. 네. 어떻게 보자면 그런 느낌. 이 배경은 어떻게 설정을 하신 건지 아까 또 조사하시다가 맞아요. 공부하시다가 네. 그러니까 그 기병이라는 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시대에는 기병이 너무 강해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약간 공군 같은 건데. 네. 근데 그 말을 잘 타지 않으면 이걸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그 동아시아 지역에는 유목민들이 말을 너무 잘 타요. 책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네. 10살에 말을 타고 질주를 할 수 있어야 된다. 10살에 네. 질주까지. 네. 와. 근데 농경민족 책에는 경작인이라고 한 그 민족들은 애들을 10살에 말을 태우지 않고 10살에 말을 탈 수가 없죠, 사실. 그렇죠. 말이 뭐 그렇죠. 비싸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집 애들은 귀한 애들이니까 또 말을 위험한데 안 태우고. 근데 유목민들은 지금도 몽골에 가보시면 네. 10살이면 말을 타고 질주를 합니다. 와. 그래서 정주민들이 말을 잘 타는 거하고 유목민들이 말을 잘 타는 거하고 정말 차원이 달라요. 유목민들은 서커스 정도를 해야 말을 좀 타네 네. 정도가 되는 거여서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국이나 한반도 지역 그 왕조들이나 네. 이 지역에서는 기병을 키우려면 유목민을 뭐랄까 용병처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양에는 유목민을 직접 마주치지 않으니까 네. 자기들 중에 말을 제일 잘 타는 사람이 기사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이쪽은 아니에요. 아무리 말을 훈련을 많이 해도 원래 유목민이었던 사람하고는 정말 상대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주인공이 살고 있는 공간도 초원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소설의 배경은 사실 한반도로 치면 한반도의 제일 북쪽 변경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세계가 만나고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소설 쓰시는 동안 그러니까 나의 일부 혹은 전부는 계속 그 공간에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미래 과거 시제 내시고 그다음에 화성과 나도 묶어내시고 그러는 중에 이 소설가 배명훈의 그 마음속에 또 다른 폴더가 있었던 거예요. 이 지금 기병과 마법사 폴더가 그때부터 생겼던 것인지 아니면 그 원고들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새롭게 질주하신 것인지. 잘 아시겠지만 소설을 준비하는 기간과 출간된 기간은 조금 달라요. 네. 똑같지는 않아서 제가 작년에 책을 출간을 안 했는데 네. 그럼 아무것도 안 쓴 건 아니고 작년에 이 기병과 마법사를 공부하고 쓰고 한 거죠. 그거는 화성과 나에서 화성 연구를 한 다음 네. 연구 프로젝트가 판타지 소설을 쓰자 기병을 공부하자 그거였던 것 같아요. 화성에서 이제 이쪽으로 다시 오신 네, 거네요. 네. 판타지 세계로. 예, 여기 보면 지금 살짝 언급을 하셨지만 책 속에 경작인 그리고 마목인 이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인공, 영웅서사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 주인공을 설정하실 때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윤혜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근데 윤혜는 어찌 보면 그 왕의 조카인 건데 지금 그 윤혜네 집안이 살려면 윤혜랑 윤혜 아버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면 그러니까 멸문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왕이 폭군이고 그러니까 뭔가 그 모반의 불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감시를 당하고 어찌 보면 튀지 말아야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경작인으로 만약에 분류를 한다면 윤혜는 경작인 중에서도 이거 진짜 정말 고난도의 경작인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거기 있되 머물되 티도 내지 말면서 숨도 크게 쉬지 않으면서 있어야 된다. 이런 삶인 거잖아요. 윤혜 또 여성이란 말이죠. 이게 딱 인물을 짤 때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기병과 마법사라는 제목에서 윤혜가 마법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인물이고 제가 그 기병 역할은 다르나킨이라는
그러니까 유목민과 정주민의 중간에 있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네. 사람으로 설정을 했는데 둘 중에 내면을 더 많이 부여한 사람은 윤회예요. 그러니까요. 거의 윤회를 따라간다고 볼 수도 네. 있고, 그쵸? 그래서 독자들이 윤회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 윤회의 그 상황이 대군의 딸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네. 그 조선시대 사극을 많이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음, 뭐 운영궁의 봄 같은 그 흥선대원군이 나오는 소설 이런 네. 거 보시면 그런 위치가 되게 왕의 형제라는 건 되게 위험한 자리여서 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아, 능력이 없다는 걸 계속 보여야만 살려주는 자리예요. 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죠. 근데 윤회와 윤회의 아버지, 그러니까 왕의 형인 영유라는 사람은 너무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 네, 사회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아, 그 상태에서 점점 이렇게 궁지로 네. 몰려갈 수밖에 없는 음, 그 상황에서 마법을 펼치게 되는 어느 순간 가장 절박한 순간에 그쵸. 마법과 닿게 되는 그렇게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이 판타지라고 하는 것이 좀 매력적인 게, 그러니까 네, 이 윤혜가 원치 않는 결혼을 또 이제 순응하고 따라가려고 했잖아요, 네, 처음에는. 네. 그런데 또 그 남편이 될 사람이 이렇게 묘사해 놓으신 거 보니까 막 그 딱 봐도 너무 유해한 인물이라는 게 맞아요. 티가 나는 네, 인물이어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살려고 그러지 싶었는데 또 위협을 당하고 거의 뭐 함정에 빠지는 상황, 그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윤회 안에서 이제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너를 구하라는 목소리가 들리면서 뭔가 상황이 확 바뀐단 말이죠. 네, 저는 이런 장면들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단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고 판타지 얘기인데도 근데도 이걸 읽으면서 마치 나도 이런 상황,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내 안의 목소리를 들었거나 아니면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치 내 얘기인 것 같다는 과거나 미래에 네, 혹은 현재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너무 몰입하게 만든다는 게 좀 재밌었어요. 네. 음, 아마도 그냥 지어낸 이야기만은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고 그런 네, 상황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어렵게 살아남았거나 아니면 음,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남았거나 아니면 네, 사실은 생존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문학인들은 많이 다루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 가깝죠. 문학은 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굉장히 가깝고 음,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마법이 나오게 그렇게 설정을 해서 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소설의 1장, 네, 9장까지 있는데 1장의 내용인데 1장은 판타지 독자가 아니라 음, 어쩌면 문학 독자분들을 이 판타지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도 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어, 문장도 제일 많이 공들인 게 1장이기도 하고 더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네, 네, 느껴집니다. 아니, 네, 사실 그것을, 그 노력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훅 빠져서 그냥 따라가게 됐는데, 네, 그런 설정도 재밌었어요. 예, 보통은, 그 어떤 이야기 속에, 특히 옛날 배경의 이야기 속에 여성 캐릭터, 네, 뭔가 도구로 쓰이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뭐, 정략 결혼 같은 것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그 누구의 여식이 굉장히 뭐 예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윤혜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너무나 유해한 기운을 풍기는 그 남편감이 딱 발견했을 때 실망할 정도로 네, 나이도 많고 네, 이쁘지도 않아. 네, 이런 설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희열이 아, 느껴졌거든요. 네, 읽으면서. 그것도 약간 네, 좀 고려하신 게 있는 거죠. 네. 그 외모도 그렇고, 그러니까 외모로는 그러니까 윤회 몸종으로 호미라는 애가 음, 나오는데 그 몸종이 이쁘기 때문에 윤회가 네. 숨겨요. 사람들 눈에 안 어, 띄게 숨기는 그런 일도 하고 그리고 네. 나이도 음, 윤회의 나이가 27살로 설정이 돼 있는데 네. 지금 27살을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시기를 우리 역사로 이렇게 환산할 수는 없긴 한데 음, 한 1000년 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음. 27살 정도면 지금으로 따지면 40대 초, 30대 후반 어, 정도 되는 그 정도를 네. 생각하고 써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창 젊은 나이 이런 게 아니라 음, 뭔가 좀 평범하다고 생각할 나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최은희님, 기병과 마법사 스케일 기대되네요. 이번 휴가에 읽을 책으로 찜콩 하셨습니다. 휴가지에서 읽기에 어떨 것 같으세요? 좋아요. 이거 겨울 소설이거든요. 그쵸. 시원한 소설이라서. 맞아요. 온돌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네, 보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맞겠네요. 아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유소연님, 저는 마법사 하면 판타지아 애니메이션의 마법사 모자가 생각나요. 미키마우스가 몰래 쓰고 물바다로 만들었던 바로 그 모자예요. 그 모자 그려주세요. 네, 지금 어렵지 않아 보여서 솔깃한데요. 지금 점점 아이템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기준은 이미 일단은 그리기 즐겁게 그릴 수 있는 것으로 바꾼 것 제 같고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가지고. 여기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은 참 거의 없었어요. 네. 음악을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어떤 거 고르셨나요? 두 번째 곡은 시아준수의 내가 죽으려고 생각한 것은 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일본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되게 위태로운 사람들,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네. 외줄도 끊어질 듯 말 듯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 주인공들의 마음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페인 분들 사연으로 함께 해주시면 추첨해서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무엇을 그려주실지는 음악 듣고 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북하우스에서 펴낸 소설 기병과 마법사를 출간한 배명훈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것도 몇 차례 들으셨겠지만 이 울트라 오랑주의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요거는 사실 정하는데 한 10초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거든요. 이 장면은. 그런데 이번 책 기병과 마법사 속에 등장하는 이 이름들, 수많은 이름들, 또 장명하는 것, 또 지명들,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것 같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연관성을 또 살려서 짓지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그 네. 과정도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재밌었어요. 저는 음. 좀 공부를 하기 싫은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싶지는 않고 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찾아서 그거나 열심히 해야지 하고 있어서 그 과정도 좀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소설에서는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작업이었던 게 그 서양식 판타지가 아니라 우리한테 익숙한 판타지를 만들자는 건데 네. 그 작가한테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언어의 질감을 내가 잘 쓸 수 있는 언어의 질감으로 바꾸자. 흉내내는 느낌 말고. 그죠. 어. 뭐 예를 들어 관직명을 하나 정한다고 할 때 이게 네. 서양 배경이거나 아니면 그 무협에 나오는 중국의 어느 왕조 배경이면 우리가 지식이 좀 짧아요. 그리고 판타지 배경이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관직명도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어렵거든요. 어. 외국어고 외국 문화고 그러면 그쵸. 되게 어려운데 우리한테 익숙한 문화면 사실 지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그 작업이 중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명도 그렇고 관직명도 그렇고 관직명은 조금 조선은 아니어야 된다. 조선은 이게 판타지가 나오는 왕조가 아니고 너무 왜요? 왜? 기록의 너무 촘촘해요?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록이 너무 촘촘해서 판타지를 판타지가 꿀꿀. 안 돼요. 네, 정말 네. 그러니까 글이 딱 막혀요. 여러분 혹시 뭐 동양적인 판타지를 써보는 게 꿈인 분은 네. 조선은 안 됩니다. 더 일단 위로. 고려 전으로는 가야 되고요. 네. 그래서 관직명을 참조할 때 신라나 고려의 관직을 참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중국적이어도 또 안 돼요. 외국이잖아요. 그거는. 네. 그래서 그 고려나 신라의 관직명은 되게 희한해요. 뭔가 한자로 표기가 돼 있긴 한데 자기들이 쓰던 말을 한자로 표기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독특한 관직명들이 나와서 이 우리 주인공 중 하나인 다르나킨의 그 관직이 대감이거든요. 네. 우리 조선시대 사극 보면 대감, 영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주 옛날에는 조선시대나 그러니까 신라나 고려에서는 네. 이게 기병 지휘관의 관직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찾아서 가져온 그런 이름이었어요. 정말 세 개를 다 창조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그 이름을 짓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그 SF 독자들은 되게 익숙할 텐데
의미를 하나하나 알 필요는 사실 없어요, 독자는. 작가는 모든 것을 고려해서 짓긴 네. 하지만 네. 그것을 다 100% 이해해야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독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순문학 독자들은 그게 사실 습관이거든요. 편집자들도 아, 다 그런데 어, 이것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계속 들여다보는데 네, 만약에 SF에서 어떤 특이한 과학 기술이 나왔다. 새로운 뭐 어떤 기관의 이름이 나왔다. 네,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냥 독법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진짜 중요한 거면 작가가 나중에 또 언급을 그쵸. 하게 반복해서 되면 강조를 할 테니까. 네, 이제 그때 어, 이건 이런 의미구나 하면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질감이에요. 네, 이 세계는 이런 언어의 질감이 등장하는 세계구나. 음, 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읽으시면 좀 편한데 네, 이게 독법이 조금 안 익숙한 분들은 음. 이 이름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고찰을 하시거든요. 의미가 있을 거야 네, 하면서 네, 네, 너무 껴안고 막 이렇게 풀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네, 카페이님들. 뭐 근데 그렇게 읽는 게 즐겁다고 하시면 또 뭐 네, 말릴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런 것이고 맞아요. 지금 질문이 참 많은데 저는 이것도 참 재밌었어요. 지금 얼핏 언급하셨던 다르나킨 아까 이제 경작인과 마목인의 중간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도 여기 많이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읽으면서 윤혜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다르나킨은 어찌 보면 내 안에 그 마목인으로서의 어떤 힘 이것을 또 발견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그래서 마목인의 어떤 매력을 다르나킨에게서 느꼈는데 물론 그러면서 또 어떤 경작인의 그 삶에 대한 얘기를 이 다르나킨이 할 때 그 톤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기도 했었고요. 네, 그 다르나킨 아까 대감 얘기하셨는데 이런 대사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가만 보니 대감은 다르나킨을 얘기하는 거죠. 대감은 생각을 발로 하는 스타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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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하시더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 관직이고 뭐고 이런 것들은 다 생소할 수 있어도 네, 거기서 이제 오가는 대사는 너무 또 우리 지금 일상에서의 대사 같은 거예요. 다르나킨 당신은 생각을 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네, 이 사람의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따라가다 보면 뭐 사실은 장명의 어떤 의미를 하나하나 헤아리는 것도 좋지만 네, 이야기에 휘말려서 그냥 정신없이 따라가게 돼요. 네. 네. 아마도 새로 나오는 이름들, 제가 음. 공부해서 찾아낸 것도 있지만 사전에 안 나오는 것도 되게 많은데, 어, 그걸 따라가느라 애먹으신 분들도 아마, 일부, 그러니까 3장 정도를 넘어가면 그냥 네. 휙 넘어간다는 이야기들을 음,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느낌에 익숙해지면 뒤쪽은 금방 휙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 네. 같아요. 다르나키는 여기서 설정하시기를 네, 정말 빠르잖아요. 기동력이 맞아요, 있잖아요. 이 맞아요. 사람은. 네. 그러니까 상상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이 기병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뭐 이런 음. 것들 제 전공이기도 해서 전 전쟁을 대학교 네. 다니면서 특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묘사하는 게 막 어렵지는 않고 어. 묘사하는 방법 중에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고 그거 다 알아요. 그거 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해석을 오.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설명하면 너무 신나고 너무 길어서 음.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요. 네. 그 다르나키는 기병 중에서도 음. 그러니까 경기병이라고 하는 네. 건데 그러니까 빠른 게 특징이에요. 어. 그 소설에서 다르나킨이 처음 등장할 때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그 다르나킨이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기병 지휘관인데 네. 영윤회가 이 술릉골이라고 하는 이 주요 배경이 되는 변경 음. 도시로 유배처럼 오는데 음. 왕족이니까 이제 높은 사람으로 와요. 네. 그래서 다르나킨이 윤회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음. 다르나킨이 서신을 보내놓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사람 너무 빨라서 먼저 와서 말로 보고를 하고 갔는데 그 뒤에 서신이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네. 사람인데요. 이게 그 삼국지에 저 판소리 되게 좋아해서 삼국지 음. 접격가도 엄청 열심히 보는데 어. 그 조자룡이라고 하는 인물이 네. 그 말을 타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음. 유비 아들 구하고 하는 장면 같은 게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거 떠올려 보시면 기병이라는 게 이렇게 빨빨거리면서 온 전장을 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음. 지휘관 시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매력적인가. 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여기 이야기 안에서도 다르나킨 멋있어요. 네. 그래서 아, 자꾸만 네, 윤혜랑 다르나킨의 네. 이 후속작을 자꾸 기대하는 마음이 또 저 그것도 든다니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 제가
소설에서 다르나킨의 외모가 어떻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초원 사람답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목소리가 그렇다라고 네. 묘사했는데 독자분들이 다르나킨은 잘생긴 게 틀림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작가가 지금 비워둔 부분을 채우고 있잖아요. 네네네. 독자분들이. 그렇게 상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능하고 이 사람은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인 네.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잘생겨야 한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네. 그래서 이 소설은 사실 속편도 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럼 너무 재밌을 거. 이 세계 자체가 속편이 나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여기서 음악을 듣고 우리 카페인들 질문도 지금 많이 주셨는데 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음악은 무엇인가요? 이번에는 그 연모라는 드라마, 좀 음. 지난 드라마이긴 한데 네. 그 드라마의 주제곡 중에 네. 하나, 아, 그 린의 알아요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음. 그 뭐 이유는 최근에 그냥 제가 재미있게 본 드라마예요. 아, 계속 진짜요? 나오는데 네. 이게 그 윤혜와 다르나킨의 마음과도 굉장히 많이 닿아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얘기 해주시길 기다렸어요. 네네네. 예. 그 우리가 옛날 드라마는 요즘은 좀 다른데 그 주제곡이라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20화짜리 드라마인데 20화 내내 나와서 그 감정이 너무 이렇게 익숙하게 되는데 와. 이게 우리 주인공들 주제곡이어도 좋겠구나 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와, 연모 주인공 누구지? 음악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린의 알아요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오늘은 기병과 마법사 장편소설 들고 오신 배명훈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카페이님들 지금 드라마로 진짜 나와도 좋겠어요 하시면서 최은희님도 영상화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하셨거든요. 캐스팅 질문도 있고 막. 그죠. 늘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서혜진님도 그렇다면 캐스팅은 누구로 하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약간 소설은 글로 표현하는 게 최종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쓰면서 캐스팅을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렇죠. 근데 원래 맨 처음에 초고에 다르나키는 그 유목민이고 말을 잘 타니까 키가 좀 작다고 설정을 해놓긴 했었어요. 네. 근데 쓰고 나서 캐스팅을 생각을 해보니까 자꾸 키가 커져요. 이렇게 제약을 하면 안 된다. 남자 주인공이 굳이 작을 필요는 없다. 캐스팅이 그러니까. 자유로우려면. 지금 그래서 지금 차은우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키가 작다는 부분을 그냥 뺐어요. 언급을. 언급을 뺐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고 있어요. 열어두고 계십니다. 네. 네. 지금 0122 쓰시는 카페님도 소설 준비하면서도 즐겁게 즐기시며 작업하신 것 같아요. 후속편이 기대될 만큼 흥미진진한 작품 같은데 만화, 웹툰 이런 걸로 나오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그쵸.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매체를 달리하면서 이야기가 이동할 때 그때 또 어떻게 표현될까, 어떤 것이 또 생략되고 더 확장될까, 이런 거 보는 것도 한 이야기 쭉 따라 읽는 독자의 즐거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8405 쓰시는 카페인님, 저는 창의력 1도 없는데 감탄하면서 듣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기발한 배명훈 작가님 소설에 관심이 생겼어요. 고맙습니다. 네. 창의력 이런 뭐 질문도 많이 받으시고. 네. 그렇죠. 네. 작가님도 고민하실 때가 있을까요? 그럼요. 창의력에 고갈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고갈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가끔 뭐 특히 단편 소설 같은 게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되게 이상한 소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냥 냅둬요. 창의력이 저를 앞서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러면 쓰고 나서 나 이런 거 도대체 왜 쓴 거지? 하면서 쓸 때가 있어요. 그런 소설은 다르나킨 같은 존재인 거네요. 그럴 수도 나를 있죠. 앞서서, 쓰고 있는 나를 앞서서 맞아요. 도착해버린. 네. 5623 쓰시는 카페인님, 언어의 질감이라는 작가님의 말씀이 내내 머리에 맴도네요. 손으로 만질 순 없지만 혀로, 입으로 느껴지는 우리말의 질감에 더욱 정감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많은 카페인들이 그럼 여기 전투씬도 있나요? 막 얼마큼 어떻게 짜셨나요? 이런 질문도 주고 계시거든요. 많아요. 전투씬이 많고 절반쯤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네. 이게 1부, 2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 끝이 어떤 전투가 끝나는 거고 네. 2부 끝은 또 어떤 전투가 끝나는 어. 거, 3부는 또 어떤 전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중심에 가 있어요.
근데 그쵸. 문학 비평하시는 분들은 그 전쟁 장면, 전투 장면의 언급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이어서 네. 아마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음. 쓸 때의 느낌은 음. 1부는 이 전투로 끝난다. 음. 2부 시작은 그 전투 이후에 이어지는 고민들. 거기서부터 네. 시작된다. 네. 이런 식으로 쓴 것 같아요. 플러스 아주 중요한 네, 역할인 거죠. 맞아요. 박보은님, 로맨스도 있나요? 그럼요, 있어요.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은난조라는 인물도 있어요. 맞아요. 은난조, 우리 난조. 난조는 외모 묘사 좀 하셨어요. 네, 난조는 했어요. 네, 멋지다고 네, 네. 멋짐을 난조에게 좀 몰아주시긴 했어요. 뽀얀 사람이에요. 은난조는. 뽀얀 우리 난조. 그리고 이제 윤혜보다 약간 연한데 네. 그쵸? 근데 이 난조와 윤혜 네, 요게 그 메인 그 러브라인은 또 아니잖아요. 네, 난조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아까 서혜진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그 1021이라는 1021이라는 숫자 그 숫자에 지금 푹 빠져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천문학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관이라고 옛날엔 불렀는데 네. 고려나 조선에도 천문대 역할을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달력 만들고 뭐 그런 게 중요해서 그 일을 한 사람. 근데 그 수수께끼 지금 얘기하신 그 일관이 또 더 이렇게 가세하면서 수수께끼를 따라가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 비밀을 풀어가는 거 사실 저는 그것을 조금 메인 플롯처럼 생각하고 네. 그걸 따라가니까 또 재밌게 읽기도 했었는데 그 은난조는 진짜 좀 매력적인 인물인 게 그렇게 그 수수께끼를 따라가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도 자기 혼자 오랫동안 이제 집중하고 했던 인물인데 자기 마음속을 잘 몰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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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몰라요. 네, 이 사랑도 마법이려니 네.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연모, 연애 이야기를 혼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 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약간 답이 틀리는 사람이에요. 약간 공대생 같은 건가? 좀 그런 느낌도 드네요. 네, 지금 답이 틀린 생각해보니까. 약간 뽀얀 사람. 네, 네, 뽀얀 사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요 은난조가 또 어떻게 읽힐지 카페인님들께 또 다르나킨과 윤혜와는 또 다른 매력의 인물이어서 각각 인물들 따라가는 즐거움도 굉장히 컸습니다. 네, 소설 오늘 이야기로만 이제 살짝 얘기를 해봤는데 많은 카페인님들이 지금 궁금증 품고 계세요. 네. 다음 책도 또 기다리면서 또 후속작도 기다리면서 오늘 시간은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 그림 어떤 걸로 그려주실 건가요?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깃발에다가 제가 뱁새를 넣어서 오, 그려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깃발의 뱁새. 네. 뱁새 어떤 의미인가요? 소설 안에 이렇게 뱁새가 등장하는데 그 윤혜가 나중에 마법에 익숙해지고 나서 불러내는 어떤 존재 중에 아주 거대한 얼음 덩어리인데 네. 뱁새 형상을 하고 있는 얼음 덩어리가 나와요. 정말 중요한 것을 오늘 뱁새가 들어가 있는 깃발 네. 이렇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 이 북카페 에디션 많은 관심 보여주셨는데요. 그중에서 0227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7700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여하정님 세 분께 북카페 뱁새 깃발 에디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이름 확인하시고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작가님 우리 다음번에도 또 오셔서 전 소설 쓰는 게 너무 좋아요. 특히 제 소설이요. 네. 하는 얘기 꼭 해주셔야 돼요. 네, 계속 좋아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오셔서 이 지금 냉동이고 뭐 해동이고 상관없이 즐거우셨죠? 네, 너무 네. 좋네요. 지금 쾌적해서 너무 좋네요. 밖은 너무 뜨거운데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이 행복한 상황에서 북카페 오늘 문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밖으로 네. 보내드릴게요. 네. 네, 해동될 시간.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네, 고맙습니다. 또 나오겠습니다. 네. 오늘 끝곡은 건스 앤 로지스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스윗 차일드 오 마인 들으시면서 카페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